반갑습니다. 저는 한의사 김달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 건강법 첫 번째 시간으로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체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삼이 맞는 체질이다, 아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체질에 대한 얘기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키라든지 몸무게 같은 체질의 어떤 외형적인 특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체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어떤 주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체질을 갖고 설명을 해볼 건데 체질에 대해서 보면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에 대한 잘된 것도 있고, 제대로 알려진 것도 있고 또 오해도 많고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시면은 속 시원하게 말끔하게 아주 싹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더 상세한 얘기는 이제 보시면서 할 건데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체질은 절대 안 바뀐다 이것도 있고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질별로 걸리기 쉬운 질환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마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체질이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걸 잘 알고 나면은 굉장히 나한테 도움도 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 오늘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체질의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보시면은 지금 4명이 서 있잖아요, 그죠? 공은 날아오고 있어요. 여기서 공이 날아오는데 내가 피하잖아요. 그러면 공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팀이 진다고요. 그런데 반응하는 방식을 보세요. 뒤에 골키퍼는 눈이 또렷하게 해서 뒤에 지키고 있는데 이 4명이 보세요. 보면은 이 친구는 그냥 겁나니까 나 혼자 살자는 느낌이고 이 친구는 정말 죽으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친구 보면 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한테 와닿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만사가 그냥 재밌는. 정말 제가 볼 땐 체질을 너무도 잘 표현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바로 이거다. 똑같은 상황에서 4명이 거의 나이도 같고 그냥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면은 이 친구가 몸집이 제일 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결국은 이제 얼굴에 얻어맞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체질 특성에 대해서 제가 한 9가지로 크게 나눠봤어요.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잘 나타낸 것들인데 이걸 보셔가지고 체격 같은 경우에 태음인은 크거나 비만하고 소음인은 가늘거나 수척하고 소양인은 단단하고 태양인은 억센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가늘거나 좀 수척한 그런 몸매를 원해요, 그죠? 소원이 뭐예요? 변진섭이 부르는 희망사항이 뭐예요? 밥을 많이 먹더라도 배 안 나오는 그런 여자.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키가 183에 몸무게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75kg이에요. 저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살이 안 쪄요, 제가. 물론 제가 진짜 열심히 먹어보니까 한 90kg까지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또 이제 원래 제 식성으로 되돌아오면 또 살이 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체질이 열량을 많이 소모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어디 가면 백화점 가면 꼭 뭔가 하나 놓치고 오거나 잘못 사가지고 밖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한 번 갈 거를 저는 2번 가니까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많죠, 그죠? 당연히 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음인들은 주로 보면 첫 번째 줄이 많고 이 태양인은 가장 끝줄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도 보면 태음인은 둥글둥글합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좀 갸름하고 또 소양인은 상당히 날카로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 얼굴이 좀 어떠세요? 둥글둥글한가요? 아니면 갸름한가요? 갸름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말상이라고 이제 길쭉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 가로폭 대 세로폭의 비율이 원래 전통적인 미는 가로가 1이면 세로가 한 1.3이었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길쭉한
1.3 대 1.5가 요즘의 미인형이에요. 근데 제가 재보니까 1대 1.7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면서, 이야, 확실히 길긴 길구나. 그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땀도 보면은 태음인은 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많으니까 물 마시기도 많이 마신다고요. 태음인은 그래서 물을 하루에 보통 뭐 종이컵 200cc짜리로 보통 10잔 정도 마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리터 물 마시는 건 그냥 쉽습니다. 그런데 소음인 같은 경우에 보면 땀이 없다 보니까 물 마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소음인들은 여름철이 돼도 이렇게 캔 하나 뽑아갖고 다니면서 결국 들고 다니다가 다 마실까요? 못 마실까요? 못 마시고 그냥 집어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소음인들에게 물 마시기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고문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방송에서는 계속 또 이제 어떤 전문가들 와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오히려 소음인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꼭 모든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격도 보면은 태음인들은 형식을 중시하고 소음인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해요. 소양인은 아부를 못해요.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요. 왜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승진을 결정하는 사람은 내 후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적어도 5년이나 10년 후에 선배가 내 승진의 어떤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데 이 아부를 못하니까 정말 아부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소양인은 아부를 못해요. 대들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양인들은 굉장히 결단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보더라도 태음인은 이렇게 성큼하게 이렇게 느긋하게 걷습니다. 이렇게 소처럼 걷는다 그러고 이 소양인 같은 경우는 당나귀처럼 까딱까딱 이걸 많이 걷는 거예요. 말은 태양인처럼 이렇게 크게 뚜벅뚜벅 이렇게 하면서도 아주 크죠. 그래서 소하고 말을 비교하면 말이 한결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투를 보면은 태음인은 말투가 느리거나 탁해요. 얘기하다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태음인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반응을 보고 안 할래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말 중간중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데 비해서 소양인은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질러버려야 돼요. 일단 나오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양인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냥 입이 하고 싶어가지고 너한테만 비밀인데 그거 너한테만 다 얘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보면은 태음인들은 육식을 좋아해요. 반대로 이제 소음인들은 소식을 하고 또 천천히 먹고 또 소양인들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도 어떤 집안에 가면 애들이 고기만 먹지 채소를 안 먹어요. 채소 반찬을 해놓으면 엄마 반찬 없잖아.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반찬은 대부분 육류보다는 채소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음인들은 굉장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술도 보면 태음인들은 굉장히 술을 좋아해요. 소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술꾼들은 태음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대로 이 소양인들은 빨리 취해요. 독한 술을 못 마셔요.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만 잡지 실제로는 술을 거의 못 마셔요. 그래서 매일 보면 운전이나 해주고 술값이나 계산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소음인들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쭉 보시고 나는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다 하고 추정을 하시면 되고 이게 또 다는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니고 반드시 잘 모를 때는 특히 이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못할 때는 전문가의 어떤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체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태양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태양인은 보통 우리 주위에는 좀 많지가 않아서 전체 인구 가운데 약 0.1% 정도 10,000명 가운데 서너 명에서 많으면 10명 0.1% 미만입니다. 제가 1년에 1명에서 2명 정도 보고 이 태양인들은 평소엔 좋은데 문제는 감정이 너무 이렇게 격해질 수가 있어요. 태양인은 기세가 곧바로 위로 쫙 올라간다 그랬어요.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거나 자꾸 흡수가 안 돼가지고 자꾸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울렁거리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자꾸 마르기도 해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좀 이 척추가 좀 약하고 간이 좀 부족하다 해서 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체질이 있듯이 또 체질 속성마다 잘 걸리는 병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이 오면 혹시 이 질환이 아닐까
이 체질은 이런 질환을 잘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인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또 이제 일부 태양인은 좀 마른 사람이 있긴 한데 소음인과 상당히 흡사해서 반드시 잘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많은 태음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태음인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약 50%를 차지합니다. 여기도 한 30명 계시잖아요. 쫙 보면은 앞줄에서도 벌써 반 정도, 두 번째 줄도 한 반 정도가 태음인이에요. 태음인들이 왜 그렇게 50% 되는가 하면은 적응력이 뛰어나요. 첫 번째 잘 먹어요. 두 번째 안 먹어도 표시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벌써 얼굴이 퀭한데 태음인은 세 끼를 굶어도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요새 얼굴이 좀 살이 좀 붙었다? 속으로는 배가 막 고파 죽겠는데 상대방 와서 야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만면일감이었어요. 다 보면. 그래서 관상체계 옛날에 관상체계 모델들은 다 태음인이에요. 보면은 지금 관상체계는 태음인들이 없어요. 다 날씬하게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 태음인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쪽 미인들은 어때요, 요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나운서들 어때요? 얼굴이 좀 다르죠, 우리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하고 가까운 거예요. 형식을 중시하고 딱 써갖고 항상 플랜카드 걸어줘야 되고 명패 딱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어린애들도 딱 제대로 차려줘야 먹지 대충 차려주면 안 먹어요. 그래서 꼭 상에도 정중앙에 앉으려고 그러고 모서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냥 내가 어디 뭐 이러면서 대들려고 그래요. 그만큼 태음인들은 형식을 중시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호흡기가 약해요. 그래서 이 서울처럼 이렇게 매캐한 공기가 많고 이렇게 대기가스가 좀 오염된 데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병이 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산속에 또 잘 못 살아요, 또 이제. 그리워서 사람이. 이런 사람은 그래서 평소에 주말만 되면은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태음인들이 어떠냐면 주말만 되면 밖으로 나가진 않고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리모컨만 갖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자꾸 이제 살이 찌를 수 있는데 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항상 불욕동,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건강하지 않은 태음인들은. 그래서 남편이 자꾸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채널만 리모컨만 들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태음인들은 육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육식을 먹고 난 다음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자꾸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게 되고 또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끼는 고지혈증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커지고 배가 나오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허리둘레가 배꼽을 이렇게 중심으로 허리둘레가 90cm 이상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태음인으로서 대사증후군에 많이 걸립니다. 예전엔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대사증후군에서 일단 혈압이 높거나 혈액의 속에 지질이 높거나 인슐린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 엉덩이나 허리둘레가 높고 이런 경우에는 이 가운데 3개가만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봐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젊어서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다만 이 태음인들은 한 번 하면 열심히 합니다. 성격적으로 아까 속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도 속았고 굉장히 성취욕구가 있어서 한 번 앉아서 자기 하면은 굉장히 잘해요. 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한 번 보면 또 그냥 다 기억이 나요.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논리적으로 엄마를 압도하려고 그래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어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엄마 보는 잡지를 보고 그냥 계속 생활에 어떤 게 좋다고 하는 둥 뭐 설거지할 땐 이걸 쓰면 좋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엄마가 보기엔 좋아 보이잖아요.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아는 것이 병이다. 식자우환이라고 할 때 이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생각만 너무 많고 행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나 보고 그냥 잡지 보고 검색하면 잘합니다. 머릿속엔 가득한데 실제 행동을 옮기기까지는 너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마는 현관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이나 남편은 아직도 이제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태음인들은 그래서 이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이게 뭐 전화 또 이제 리모컨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태음인들이 병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비만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점점 더 이제 이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야흐로 지금 세대는 태음인에게 굉장히 안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양인인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30%인데 굉장히 쾌활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개그맨 가운데 강성범 씨라고 말 빨리 하던 사람이 있었죠.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몇 번 같이 해보고 제가 진찰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소양인이 맞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좀 꾸준하게 이제 그걸 쭉 나가야 되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소양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1등하고 막 중학교 때 1등 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중3 때, 고3 때 말이에요. 왜 고3 때 그러냐고 그냥. 대학 들어가면 괜찮은데 연애를 왜 고3 때 하느냐고.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지구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머리가 확실히 좋긴 한데 이게 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이렇게 주위의 부모님들이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양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너무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소양인들은 이 색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옷차림 같은 걸 굉장히 잘 살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튀면 안 돼요. 또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기쁘더라도 전 안 기쁜 것처럼 슬프더라도 좀 안 기뻐야 되는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막 하늘로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그냥 금방 확 꺼지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보면은 참 좋은데 이렇게 위에 기운이 잘 상기되다 보니까 항상 얼굴 쪽에 뭐 기운이 많고 팔 힘도 세고 한데 문제는 아래예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생리통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생리불순이 오기도 하고 임신하더라도 너무 또 마음껏 뛰어다니다 보니까 유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생리통이 있는 소양인들은 항상 아랫배가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이 소양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30%나 되는데 소양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면은 좋은데 마무리를 좀 더 잘하고 꾸준하게만 한다면은 정말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인데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약 20%를 차지해요. 한참 떴던 이제 그 탤런트 가운데 김수현 씨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멋있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한번 연애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은 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앞과 뒤가 잘 조화되고 절제하는 그런 면들이 뛰어난데 이 소음인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 소화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몸매가 유지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좋습니다. 특히 이제 소음인 여성들은 몸매가 날씬하고 예뻐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살아보면은 결코 좋지 않아요. 맨날 아파요.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체하죠. 기분 나쁘면 그냥 짜증내죠. 신경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제 값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쁘다고 같이 사는 건 불과 한 3년 길어봤자 3년만 행복하지 나머지 30년은 별로 그러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멋있는 경관에서 살아보세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정말 좋습니다. 이야 환상이야. 막 친구가 월출산 올라와서 전화합니다. 이야 진짜 끝내준다. 야 한 1년만 살아봐라. 야 못 삽니다. 여기서. 그런 것처럼 소음인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파요. 그리고 이 근력이 약해서 골다공증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소음인들 가운데 보면은 주로 보면은 이 손발이 좀 이렇게 싸늘한 느낌이 있고 이 배를 보면은 이 아랫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저 왼쪽에 보면 배꼽이고 하얀 데가 배꼽이거든요. 배꼽의 온도가 높은 거예요, 저게. 흰색과 붉은색 온도가 높은 거고 이쪽 보시면은 똑같은 색이에요. 그죠? 배꼽은 흰색인데 배꼽 아래 보세요. 얼마나 차가운가. 맨날 이렇게 차가운 거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소양인들에게 이런 경우에 이제 매운 음식을 먹잖아요. 보통 뭐 몸이 차다고 하면 자꾸 생강하고 마늘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소음인들은 이렇게 하면 배가 따뜻해져요. 근데 소양인들은 배는 안 따뜻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져요. 자극 먹으면 그냥 하고 그냥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소양인들은 마늘 생강을 먹으면 손발은 더 차가워지고 가슴만 더 뜨거워지고 얼굴은 빨개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절대로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부추가 좋다고 해서 부추를 먹고 나잖아요. 얼굴에 막 일어나고 두드러기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소민들은 근력을 좀 키워야 되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은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소민들은 항상 한국 음식 위주로 따뜻하게 드시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가 이제 이 보시면은 고담 장면 한번 보시면은 이 아랫배가 이분은 보면 차갑잖아요, 그죠? 네. 아랫배가 이렇게 청색이고 분홍빛이고 얼굴은 뻘개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렬하한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원래 머리는 시원한 게 좋고 배는 따뜻해야 되는데 저분은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벌건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 한 5명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왜 안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니까 기다렸잖아요. 막 아직 약 시간도 안 되셨고 아직 30분에 일찍 오셨잖아요 하니까 그래도 해줘야지 막 이분들이 이제 시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딱 맞춰서 될 것 같은데 막 쫓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또 예약 시간에 30분이 남았어요. 자기가 일찍 와놓고 안 해준다고 막 그분에게 배에다 뜸을 떴어요. 그랬더니 배꼽의 온도가 올라갔죠. 하얀색으로 그죠? 근데 얼굴에 온도는 어때요? 내려와서 평안화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배는 차고 위만 뜨거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치료법이 바로 이 체질에 대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체질에 대해서 좀 특징이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체질은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안 바뀝니다. 몸의 형태는 바뀌고 증상은 바뀌지만 체질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체질은 절대 안 바뀌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살찌는 체질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살찌는 체질은 있습니다. 태음인들이 살이 잘 찌기 때문에 정말 절제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은 만큼 반드시 되돌려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태음인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태음인이 몸이 안 좋으면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체질별로 걸리기 쉬운 질환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 소양인들은 항상 아랫배하고 허리가 좀 약하고 태음인들은 호흡기가 약해요. 소음인들은 소화기가 약하고 이런 특징들을 잘 아셔가지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알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보면은 오리가 엄마 오리가 새끼 6마리 들고 출발을 했어요. 딱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로 한 놈만 살아오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왜냐? 엄마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건너왔으니까. 반드시 상대방은 나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부인과 남편이 체질이 같은 경우는 100명 가운데 8명밖에 안 돼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226쌍 가운데 8쌍만 체질이 같았고 나머지 92%는 체질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게 생활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상대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하고 체질이 다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오늘 채소를 먹고 싶은데 남편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한결 더 주위 사람들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 내에서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알고 나면은 확실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